네,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표현법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기능어들과 내용어들의 어떤 여러분의 실력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가 점점 쉽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스피킹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인터넷. 자, 우리 주변에 인터넷 얘기 많이 하게 되죠. 휴대폰으로 또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인터넷 관련된 표현도 저희가 실제 말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 오늘 인터넷 관련해서 여러분이 표현을 강화를 해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앞선 특강에서 했었던 기능적인 어떤 문장 구조들과 여러분이 이제 자주 틀리시는 문법 요소 같은 거와 합쳐서 영어 말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캐터고리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인터넷 접속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제 여러분이 영어 하실 때 connect라는 동사를 많이 쓰세요. 좋습니다. 연결하다는 뜻인데, I can connect to internet.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인터넷 앞에는 항상 the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connect라는 것 자체는 뭐 선 같은 걸 두 개 연결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 접속이란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acc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내용, 즉 context and content, 어떤 특정 맥락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access, 접속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access 이거 자체는 다 명사겠죠. 이렇게 할 때는 get access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또 동사로 쓰입니다. 접속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결하다라는 말하고 접속하다라는 말 어감이 확실히 다르듯이 영어에서 이걸 구분값을 주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인터넷 얘기할 때 가장 막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접속 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년간 그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의 취약점이 뭘까 분석하던 와중 인터넷 관련해서는 이 단어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결론에 얻어서 이 단어를 먼저 드립니다. get access to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접속하다, 접근하다, 원어민들이 가장 인터넷 접속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동 중에라고 하는 문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you는 누구예요? 그쵸? 우리가 앞에서 특강에서 했었죠. you는 당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제 이어주면 일반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가 되겠죠. You can get access to the internet on the move 하면 인터넷에 이동 중에 접속이 가능하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식의 문장을 여러분이 access 정확하게 get과 함께 쓰시고, 그 다음에요. 인터넷 접속 필요하니? 즉 다시 말해 누군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 인터넷 연결해야 되니? 그럴 때 do you have to connect internet or do you need interne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인터넷은 do you need internet access 이 두 가지를 합성어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니? 인터넷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need 그냥 internet access, 그쵸? T 발음은 internet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있고요. internet 그래가지고 T 발음 안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러분이 T 발음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T 발음 살짝 하시는 게 좋습니다. internet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access가 이게 동사로 아까도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의 영어 말하기 취약점을 이제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이잖아요. 이걸 동사로 쓸 수 있는 것도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명사, 동사 이제 구분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가지 다로 쓰이는 동사들이 영어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I can access the web on my phone. 자, 웹이란 건 웹사이트 하면 뭐예요? 그쵸? 웹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장소를 웹사이트라고 하잖아요. 웹 공간 속에서 뭔가의 접속이 가능하다. 뭐래요? On my phone, with my phone. 자, phone이라는 거 앞에 붙는 전치사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기기상으로라는 말에서 항상 on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I can access the web on my phone. 그래서 전화기 상으로 웹 접속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요. get 동사를 써가지고 connect란 말을 쓰긴 씁니다. connection이라고 해서 명사를 바꿔가지고 I need to get Wi-Fi connection이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라인이라든가 어떤 메신저 같은 거 하시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 지역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럴 때 I need Wi-Fi 하셔도 되는데, I need to get Wi-Fi connection이라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원어민들한테 저희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서 저 와이파이 지금 접속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래요. I need to get Wi-Fi connection. Wi-Fi connection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명사 형태를 많이 쓰시고요. 자, 이런 문장들은 그냥 가장 그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집에 혹시 무선 인터넷 돼요?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놨냐는 얘기죠. 와이파이도 wireless fidelity의 약자거든요. 자, 그래서 무선 신호 충실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라고 읽을 때 있지만,
자, wireless의 준말이에요. 무선이죠, 무선. 무선 인터넷 집에도 있느냐? have wireless access at home. 그냥 우리 집에, 자, 집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집에 어디서든 간에 이렇게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wireless internet at home?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ou need to install a wireless router. 자, 우리가 라우터라고 많이 하죠. 말 그대로 어떤 유선 신호 같은 걸 무선 신호로 바꿔서 이제 송출해주는 그런 기계 장치. wireless router, 무선 라우터 같은 걸 뭐예요? 설치해야 된다. install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설치하다 이 동사도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기기 관련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you need to install a wireless router to have wireless interne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 연결하는 법도 이렇게 기기와 함께 이렇게 또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 인터넷 관련된 내용어를 강화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access 이거 꼭 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캐테고리 좀 바꿔볼게요. 이게 이제 무선 인터넷 환경이 되다 보니까 무선 신호에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뭐 5년 전, 10년 전에 영어 회화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영어 교재를 쓴다든가 그랬을 때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죠. 무선 인터넷이 그만큼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딱 여러분이 이 방송을 계신 이 시간대에 저희가 무선 인터넷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신호 감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도 신호라고 하죠. 영어에서도 그렇습니다. signal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단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어라고 그랬어요. context and content. 자, 무선 신호를 이야기하는 맥락, 컨텍스트에 나와야 되는 컨텐트, 내용들이 꼭 있거든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혹은 취약점이 없을수록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시그널,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어떤 신호에 관련된, 신호감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와이파이 표시하시죠? 이렇게 물결 부채 모양으로 그게 세 개가 다 뜨면 혹은 꽉 차면 그런 건데 두 개, 한 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호감이 약해졌죠. Do you have a wireless signal? 자, 이건 뭐냐면 무선 신호 잡히냐? 자, 지금 내가 인터넷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다가 이제 노트북 같은 걸로 하다가 신호가 끊겼거나 아예 접속이 안 됩니다. 야, 너 신호 잡히냐? 자, 잡히다가 뭐야? have 하면 돼요, 그냥. Do you have a wireless signal? 너 무선 신호 있니? 그 얘기가 잡히냐는 얘기죠. 잡히다 의미, I can't get a signal. 잡다 의미로 get을 쓸 수 있겠죠. 이상하다. 너는 뭐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컴퓨터가 신호를 못 잡지? 자, 잡다에 해당하는 게 get이죠. get a signal. 이게 이제 무선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그 환경이라면 당연히 그 무선 인터넷 신호를 얘기할 겁니다. 다른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I can't get a signal. 항상 이 부정어. 자, not이 들어간 강세를 좀 주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I can't get a signal. 자, 그 다음에요. 신호 강도가 아주 좋다. 아주 좋은, 뭐 매우 좋은, 뭐 좋은, 그 다음에 나쁜, 매우 나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또 그렇죠. 신호의 강도, 자, 신호라는 건 이제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강도로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신호감이 아주 좋다라고 할 때 strong 쓰시면 되고요. 신호가 우리도 약하다고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weak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strong과 weak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The signal is very strong. The signal is very weak 해가지고 상당히 뭐가 좀 약하고 강하다. 신호의 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접속 상태가 안 좋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연결을 지금 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다운로드가 안 된다가 인터넷이 이제 웹페이지 같은 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죠. 접속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중간에 뭐 방해 전파가 있거나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자, 이것도 커넥션을 주는데 bad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원어민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야, 신호 지금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떠가지고 잘 왔다 갔다 안 될 때 뭐라고 하냐? I guess you should say I seem to have a bad connection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I seem to have a bad connection. 저희가 많은 그런 어떤 텍스트에서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은 근데 언제도 많이 쓰냐면요. 휴대전화 같은 데도 많이 써요. 휴대전화 예를 들어 그 신호감이라든가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뭐 상대방 이야기가 끊긴다는 거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I seem to have a bad connection. 내 전화에 그렇다는 얘기고 혹은 we 그러면 우리 서로 간에 뭔가 신호 전파가 지금 안 오고 간다. We seem to have a bad connection. 전화 통화에도 쓸 수 있다는 것. 통화. 실제 전화 통화 중을 의미할 때 그럴 때 그걸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무선 신호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공용 뭐 신호 이런 거를 하더라도 자, 와이파이에 대해서 for the Wi-Fi. What's the password for the Wi-Fi? 이 문장 왜 넣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워낙 많이 쓰시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선 신호를 잡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암호가 걸려있네. 암호가 뭡니까? 와이파이에 대해서. 그래서 for로 연결하시고요. 다시요. What's the password? 자, 비밀번호가 뭐냐? For the Wi-Fi 하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가 되겠죠. 자, 인터넷 신호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용 관련된 패턴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파트를 좀 남겨두고 있는데 이용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다양하게 인터넷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동사와 표현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좀 보면 가장 인터넷 관련해서 많이 하게 되는 단어가 surf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터넷 서핑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서프고 물론 파도 위에서 이렇게 보드 위에 파도를 즐기는 걸 서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I surf the internet to kill time. 이런 문장을 예를 들어 만들어 봅시다. kill time이라는 건 시간을 죽인다가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그런 용도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나오면 인터넷 서핑을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surf라는 동사를 안 쓰시는 분들 어떻게 만들어 봤더니요. I do internet이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I use internet. 너가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you나 do 동사보다는 surf란 말을 써가지고 원래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인터넷 한다는 얘기죠. I surf the internet to kill time. 시간 때우는 용으로 많이 쓴다. 자,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Do a search.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할 땐 do searches가 맞겠지만 여러분 이거요. 내가 저기 온라인에 검색을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let me do a search online. 온라인상에서 내가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let me란 건 나한테 하게 해달라. 내가 하겠다는 제안을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 buy things, 여러 가지 물건을 online. 그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문장 형태는 계속 좀 바꾸고 있어요. 혹시 그 온라인상에서 물건 같은 거 자주 사시는 편이신가요? 자, do you buy things online often? Do you buy things online? 끊어주고 often?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자, 우리가 전화기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어디 가서 뭐 기다리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거기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걸 뭐라 그래요? real time이라고 합니다. real time. 진짜 시간이 아니라 실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게 요즘에 현재 완료를 쓰는 건 이제 완료의 어떤 용법 중에 막 뭐뭐 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혹은 뭐 살짝 뭐뭐 돼 왔다. 자, everything has become real time.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실시간 환경이 됐습니다. 즉 전화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터넷 접속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real time 이렇게 실시간의 어떤 의미로 풀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하게 해준다라고 이제 영작을 부탁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convenient라고 하는 형용사 씁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쉬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easy. 자, 이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정말 쉽게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편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자, 이게 easier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비교급처럼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the internet has made our lives much easier. much 같은 건 비교급을 꾸며주는 강조사입니다. 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여러 사람의 인생을 has made, 현재 완료를 또 줬네요. 여기도요. 자, the internet has made our lives much easier.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편하게 해줬다. 직접 우체국 가지 않고 이메일 붙이면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 법한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뭐뭐 없이 사는 건 상상이 안 갑니다. 이중부정 구조거든요. without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 자체가 뭐뭐 없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의 부정이죠. 근데 여기서 I can't, 뭐 할 수가 없다. I can't imagine living without. 뭐 없이? living without the internet now. 이제 인터넷 없이 사는 세상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can't imagine living without the internet now. 이제는 그렇다까지 이렇게 같이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에서 이 surf라고 하는 단어만 쓸 수 있어도 인터넷 서핑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고요. 가장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검색 같은 경우도 search를 동사로 쓰지 말고 do a search 혹은 do searches 그렇게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뭐라고요? real tim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야, 요금제 관련된 얘기. 저는 초창기 때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막 교재 지필 이럴 때도 요금이란 말을 참 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요금에 관련된 영어 표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 요금에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를 내느냐라고 하는 동사 이 pay가 공통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pay의 구조도 약간씩은 좀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보면 How much do you pay? 자, pay는요 원래 사실 두 가지로 다 있습니다. 자동사로 쓰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기도 한데 여기서 문장이 여기서 잘라진 거예요. How much do you pay? How much do you pay for internet access?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서 자동사로 너 얼마 내니? 라는 게 문장이 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for internet access라고 뒤에다 줘버리면 인터넷 접속 비용, 즉 인터넷 사용료 같은 거 한 달에 얼마 내니? 그 정도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ow much do you pay? pay for가 아니라 How much do you pay? 끊어줘야 돼요. 뒤에는 for internet access, 뭘 위한의 어떤 의미로 뒤에 전치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온라인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월별로 이렇게 fee를 낸다. 자, fee라고 하는 거 monthly fee 하면 월 납입금 같은 거죠. 그렇죠? 월 정액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a monthly fee 하시면 돼요. fee.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이제 보상으로 주는 돈 같은 걸 fee라고 하죠. fee.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누굴 선임한다든가. 그렇죠? 그럴 때 fee라고 많이 합니다. 영어에 그 비용을 부르는 말들이 몇 가지가 더 있긴 있네요. fee 말고도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I pay a monthly fee for the internet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는 제가 월 고정 금액 같은 것을 계속 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요, 이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목적어가 있는 pay a monthly fee, 어떤 월별, 그런 어떤 fee를 내다. 그죠? 이거 이제 내다에선 타동사로 써서 뒤에 걸 곧장 이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for the internet 하면. 자, 매달 요금을 정액으로 낸다. I don't need to pay extra money for Wi-Fi. 이건 뭡니까? 와이파이를 접속하려고 뭐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추가로 돈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you don't need to pay extra money. 이미 돈을 좀 내놨다는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extra라는 게 앞에 뭔가 비교하는 근거가 좀 있기 때문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I don't need to pay extra money for Wi-Fi 하면 돈을 굳이 또 따로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전반적으로 거의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줄 거예요. 두 가지 동사를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가요. charge라고 하는 동사고 두 번째가 offer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얘네들 이제 특징이 뭐냐면 청구하다의 느낌이 있어요. 청구하다. 그쵸? offer 같은 경우는 뭘 제공하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보면 they charge you for internet access. 인터넷이 무료가 아니라 실제 돈을 내고 써야 돼. 그러면 그쪽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금액 청구를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they charge you for internet access 하면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는 charge, 요금이 붙는다. 무슨 오버차지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나 같은 표현이에요. 맞아요. 오버차지 맞는데 여기서 동사를 써서 인터넷 접속 무료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제 요금 청구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 offer 볼게요. 그렇지 않고 거기는 오히려 인터넷 다 무료야. 그렇죠? 그러면 they offer free internet there 하면 free라는 말 자체가 일단 돈을 안 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런 데서 붙여서 같이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인터넷 요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휴대전화 요금 관련해서는요. 실제 요금제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뭐 데이터 무제한제 요금이라든가 이런 요금들. 자, 요금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동사 하나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자면요. 자, 뭔가에 여러분이 지불할 때 pay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자동사로 쓰일 수 있고 저렇게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납입금 이런 얘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뭘 부과하다, 뭘 청구하다에 해당하는 charge 동사도 잘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어들을 잘 만나다 보면 이렇게 특정 어떤 주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실 텐데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요. 일단은 인터넷 하면 무조건 접속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get access to the internet. 자, 그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시대다 보니까 요즘에 이동 중에도 뭘 할 수 있다. 그 앞에서도 저희가 몇 번 썼던 디테일입니다. 그렇죠? on the move. 자, 그런 식으로 인터넷 관련된 이야기도 잘 해보시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쪽에서 신호 감도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써야 되는 것이 영어 단어 signal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와 특강은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특화되어 있는 표현들,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본인 것으로 만들어 꼭 영어에 쓰게끔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